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새마을 운동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새마을 노래와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가 떠오르는데요. 이 노래와 구호가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새마을 세계화 재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마을 세계화 재단 장동희 대표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새마을 세계화 재단이라고 하면 새마을 운동을 기념하는 곳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새마을 세계화 재단은 개도국 원조를 위해서 경상북도가 설립한 비영리 재단 법인입니다. 그런데 개도국을 원조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원조하느냐? 바로 새마을 방식으로 원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새마을 방식이 무엇이냐? 예. 우리나라가 1961년도에 경제개발 계획을 시작하기 전 1인당 GDP가 87달러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선진국에 다 되었는데 이러한 그 급속한 경제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그 뒤에 바로 새마을 운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농촌에서 그 당시에 농촌 주민들이 전부 다 패배주의에 빠져 있을 때 이 주민들의 의식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자신감 있는 캔두 스피릿으로 바꿔준 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입니다. 예. 그럼 우리가 하는 개도국 원조 사업은 단순히 물자나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가 필요한 시설이나 소득 증대 사업을 직접 하도록 하고 우리는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은 주민들의 직접 참여, 자발적인 참여가 핵심입니다. 이러한 새마을 세계화 사업은 경상북도가 2005년도에 처음 시작했고 2010년도에 우리의 핵심 사업인 시범마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새마을 세계화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2012년 11월 달에 우리 새마을 세계화 재단을 설립한 것입니다. 네, 자발적 참여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새마을 세계화 재단인 만큼 세계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현재 어떤 나라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새마을 세계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사업은 바로 새마을 시범 모델입니다. 예. 시범 모델, 시범 마을 조성 사업인데 지금까지 16개국 64개 마을에서 시범 마을 사업을 했고 예. 현재는 9개국 34개 마을에서 시행 중입니다. 이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 사업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예. 우리가 지원한 나라에서 특정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을 새마을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모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나라 정부에서 결국은 이 모델 사업을 따라서 해서 국가를 발전시키고 마을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현재 3개 마을에서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버섯 재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섯 재배 사업을 지원해 가지고 현재 그 마을에서 주민들 소득이 한 3배 가량 올랐고 예. 거기서 또 이 버섯은 그걸 브랜드화 해가지고 네. 거기서 나오는 버섯은 그 지역 이름 캐골이라는 이름을 따고 그래서 캐골 새마을 버섯이라는 이름으로 대형 마트에 이제 공급이 됩니다. 브랜드화까지 성공을 네, 그렇죠. 했네요. 예.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캐골 새마을 버섯은 다른 버섯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주민들 소득이 한 3배 정도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세네갈 같은 경우에는 이 식량 작업 자족이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거기에 우리가 104헥타르를 황무지를 개간해서 논밭을 만들었습니다. 예. 거기에서 본래 세네갈에서는 그 헥타르당 쌀이 한 4톤 정도밖에 생산 안 되는데 우리 첫 해에 헥타르당 6.5톤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사무소장에 의하면 앞으로 헥타르당 10톤까지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고요. 예. 그래도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 마을 주민들의 이 의식 구조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마을 주민들은 전부 다 평소에는 목축업, 말이 좋아서 목축업이지 말하자면 양 30마리 끌고 와서 풀어놓고
자기는 나무 밑에서 낮잠 자고 오던 사람인데 예. 이 사람들로 하여금 땡볕에 논밭에 나와서 일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이제 새마을 운동입니다. 새마을 정신. 정말 자발적인 네, 부분이 그렇죠. 강한 네. 사업이네요. 네, 9개국에서 현재 시행 중이시고 몇몇 사례를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또 개발도상국가 공무원과 마을 지도자를 상대로는 외국인 새마을 연수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제가 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새마을 운동의 요체는 의식기획운동이다. 참여, 예. 네, 의식기획운동이다.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도록 한다.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60년대 대한민국 농촌 농민들 전부 다 뭡니까? 이게 할 일 없이 예. 할 일이 없어가지고 빈둥거리고 패배주에 젖어 있고 예. 그냥 막걸리 마시고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던 이 농민들로 하여금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심어준 이 새마을 정신. 지금 말하자면 우리 새마을 연수라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그 개도국 사람들한테 이러한 의식 기획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은 대상자들,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과 또 하위 공무원 및 새마을 지도자,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할 때 다른 테마를 갖고 교육을 하게 됩니다. 고위직 공무원이 대상인 경우에는 새마을 운동의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과가 어떤지,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새마을 운동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이러한 새마을 운동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주로 교육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고위층에 있는 분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새마을 운동 방식을 채택하라는 취지에서 이러한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무 공무원이나 마을 지도자,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합니다. 즉 작물 재배라든지 농업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혹은 지역 가버넌스 방법, 분임 토의, 이런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자립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교육을 받은 주민들이 돌아가서 마을 주민들을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새마을 방식에 의한 마을 개발, 마을 발전을 일으켜 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작년하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작년하고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이제 이런 교육을 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작년부터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동영상으로 교육 과정을 찍어서 현지에 보냈고, 그래서 현지에서 이런 동영상을 갖고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교육한 인원이 91개국 7,640명에 달합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네. 네, 현실적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해서 새마을 연수 추진을 한다라고 현황을 짚어주셨는데요. 재단에서는 해마다 또 새마을 해외 봉사단을 꾸려서 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이 해외 봉사단을 또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우리 그 새마을 해외 봉사단은 이제 2007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네. 2007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10개국에 950명 정도를 파견했었는데요. 이는 이제 그 대학생들로 하여금 학예 방학 기간 중 한 2주 정도 우리 새마을 시범마을 하는 지역에 파견해서 그곳에서 우리 새마을 시범마을 하는 뭐 그 사업도 도우면서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음악, 미술, 체육, 태권도 뭐 이런 것들도 가르치고, 또 그 지역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그 지역의 문화와 이런 것도 익히는 그런 계기를 삼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학생들이 말하자면 글로벌 마인드도 배양하고, 또한 그 개발도상국에서 개발 과정에서 우리 새마을 운동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 경상북도의 새마을 세계화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익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9년도부터는 이 봉사단 파견을 대학생한테만 한정하지 않고 그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 분야를 가진 분들이 현지에 가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예. 코로나 때문에 작년과 올해는 좀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예. 코로나가 이제 좀 물러가는 대로 새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예, 뭐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새마을 운동 세계화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계신데요.
네, 다음으로 재단의 전략 목표와 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략 목표와 과제가 UN SDG 달성 기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그 UN SDG는 예. 2015년 제74 유엔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기대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의 작품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지구촌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이 설정한 인류 공동 번영을 목표로 17개 세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공적 개발 원조는 지금 UN SDG 달성에 맞춰져 있고요. 예. 우리 재단도 이 재단의 성과 목표와 성과 관리 체계를 SDG에 기반해서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 운동은 그 자체가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대표 모델입니다. 네. 새마을 운동은 사업 선정과 사업 실시 전 단계에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 재단의 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도 마을 주민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 대표적인 발전 모델이 바로 우리 새마을 세계화 사업입니다. 이러한 새마을 세계화 사업은 유엔하고 OECD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개도국 발전 모델로 인정받은 바 있고요. 예. 또 2013년도에는 바로 우리 새마을 운동 그 기록 자체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바도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그렇죠. 그래 네. 이러한 것을 인정받아서 세계 각국이 지금 우리 새마을 운동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제 국제기구하고도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아프리카 개발은행, 국제개발기금, 국제농업개발기금하고 지금 토고하고 코트디부아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와, 다양한 협력 사업도 하고 계시고요. 네,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 알려주셨는데 미래형 새마을 세계화 사업 모델은 뭔가요? 예, 이제 그 미래형 새마을 세계화 사업 모델이라 하면은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뭡니까 그 어떤 농업 같은 농업 생산량 증대에 이제 주로 힘을 쏟았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단순한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고 질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판매라든지 이런 이거 뭡니까? 전체적인 전체적인 과정을 그걸 다 포함한 관리해주나요? 그런 개념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예. 쉽게 설명드리자면 쌀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가 참 기아에 허덕일 때 쌀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통일배라는 것을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배를 통해서 생산량을 많이 증가시켰는데 조금 지나니까 우리 입맛이 고급화되니까 이제 통일배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높아졌죠. 그때는 이제 쌀의 질을 생각하는 겁니다. 맛있는 쌀을 생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생산한 쌀을 포장도 잘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하고 이렇게 해서 잘 팔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는 또 쌀을 단순하게 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쌀로 과자를 만든다든지 공산품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공품도 생산하고 이렇게 해서 가공된 상품들을 홍보하고 마케팅을 통해서 판매, 배포하는까지도 다 포함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 새마을 세계화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새마을 세계화 사업 모델입니다. 예, 우리에게 친숙한 쌀을 또 예로 들어주시니까 이해가 잘 되는데요. 자, 이제 돈 문제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이 개발도상국의 마을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한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아주 잘 집어주셨습니다. 예.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돈입니다. 그렇죠. 돈인데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 재원은 우리 경상북도의 출연금하고 경상북도 내에 있는 시군의 출연금이 저희 주요한 사업 재원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 사업은 어떤 다른 사업처럼 대규모 프로젝트나 그런 인프라 건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자립 역량을 키워주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따라서 말하자면은 아주 저희 새마을 세계화 사업은 비용 효과 면에서 아주 효과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비용, 또한 고효과. 저비용 고효과. 예. 그래서 주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것이 제 새마을 세계화 사업의 주된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중물을 하는 그런 정도의 자본을 투입하고 그러면 또 주민들이 또 매칭 펀드를 해서 조성하든지 아니면 노동력을 제공하든지 이렇게 해서 참여하도록 만듭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예. 일방적으로 지원했을 때하고 저희들과 같이 이렇게 주민들 참여를 통한 지원의 차이점이 뭐냐. 많은 개도국에 가면은 물이 없어서 고생합니다. 물을 길러 수킬로까지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을 파준다든지 수도관을 건설해 줬을 때 많은 경우에는 그걸 건설해 줄 때는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2, 3년 후에 가보면 그게 다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똑같은 우물을 파주거나 그 수도관을 건설해 줄 때는 마을 주민들을 참여시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참여시키니까 마을 주민들이 이 우물이나 수도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를 알고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은 고치든지 아니면 기술자를 부르는 방법을 압니다. 그에 따라서 유지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다른 기관에서 하는 사업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차별성이 확실하네요.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이 돈도 줄여주고 일석삼조의 효과까지 주네요. 네, 새마을 세계화 재단인 만큼 세계화, 해외 활동을 살펴봤는데 국내 활동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저희들 사업은 주로 해외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 저희들도 이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새바람 행복 경북 달성에 일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새마을 해외 봉사단이나 글로벌 청년 새마을 지도자 파견 사업도 이러한 그 사업 일환이고요. 그리고 또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 돕기 위한 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번기에 지역 농가 일손이 부족할 때 농가를 찾아서 지원 사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홍수와 같은 그런 재난 발생 시 그런 그 재난을 돕기 위한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저희들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성금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러셨군요. 마스크와 손소독제 이런 것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도 계속한과 동시에 네. 또한 이 요새 뭡니까 재래시장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서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을 재래시장 가는 날로 정해서 그날은 재래시장에 가서 음식도 사 먹고 물건도 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상생활에서 좋은 일 많이 실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활발한 활동하고 계시네요. 마지막으로 재단의 운영 포부 궁금하고요. 아울러 당부 말씀 있으시면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마을 세계화 사업은 이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은 왜냐하면은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까지 올라선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뒤에 이 배경에 바로 새마을 운동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새마을 운동은 개발도상국 발전을 한 데서 가장 좋은 발전 모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이러한 새마을 운동을 대한민국의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의 대표 브랜드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좌성희 박사란 분이 새마을 운동은 노벨 경제학상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노벨 경제학상뿐만 아니고 사실 이 새마을 세계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저는 노벨 평화상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새마을 세계화 사업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재단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하신데요. 앞으로 새마을 세계화 재단 더욱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헬로 이슈 토크 이 시간에는 장동희 대표이사와 함께 새마을 세계화 재단의 운영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